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꼭 이를 닦아야지 라고 일일이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를 닦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이를 닦아야 한다는 정보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무의식 중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거나 흥얼거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타고난 자질이나 성격으로 보이는 것도 실은 뇌에 각인된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잠재의식으로 생긴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단순히 동작이나 행동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면 삶이 송두리째 변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며 하루 5분 뇌과학에 기반한 70가지 습관의 기술. 오늘 당신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자꾸 과식한다. 담배를 끊을 수 없다. 하나같이 흔하디 흔한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의 원인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의욕이 없어서도 아니다. 심지어 타고난 능력이나 성격 탓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습관을 들이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습관이란 스스로 하기로 정한 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습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즉, 습관이 전부다. 이것이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나는 습관 형성 컨설턴트로서 지금까지 기업 경영자부터 일반 회사원, 학생, 어린이까지 대략 5만 명에게 습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왔다. 그 과정에서 습관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만년 꼴찌였던 영업사원이 1등 영업사원으로 거듭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당당함을 되찾고 삐걱대던 부부관계가 원만해지는 등 좋은 습관을 들여 자기다운 인생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단언한다. 습관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일이나 공부,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습관은 든든하게 당신 편이 되어준다. 습관은 평생 도움이 되는 최강의 스킬이다. 습관을 만들 때 타고난 능력이나 자질이 없어도 된다. 내가 전하는 방법은 실천하기도 매우 쉽다. 뿐만 아니라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타고난 뇌의 기본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나이나 직업, 학력과도 전혀 상관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5분만 투자하여 방법을 익히면 손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 5분 안에 원리와 방향, 비결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당신의 일상에서 적용만 하면 그만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습관이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왜 습관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2장에서는 습관의 정체를 밝힌다. 지금까지 습관을 들이는 게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습관 형성의 포인트를 소개한다. 처음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좌절하지 않는 요령 등 습관 형성에 필요한 실천적인 노하우를 전한다. 4장에서는 뇌의 힘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을 설명한다. 뇌와 습관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뇌의 특성을 이해하면 확실하게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5장에서는 테마별 습관 형성법을 소개한다. 일찍 일어나기와 독서, 다이어트, 저축 등 많은 사람이 익히고 싶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책이 당신의 습관을 바꾸어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1장 습관이 전부다. 당신은 습관에 조종당하고 있다. 뇌에 각인된 기억들이 무의식 중에 행동으로 나타난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평등하고 백지 상태다. 그런데 왜 나이를 먹으면서 차이가 생길까? 그 이유는 각인에 있다. 말문이 열리면서 주위로부터 넌 안 돼, 넌 못해 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난 안 돼, 난 못해 라고 생각한다. 반복해서 귀에 들려온 말은 뇌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부나 운동을 할 때도 금방 포기하고 숙제나 연습을 습관처럼 미룬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넌 좋은 아이야, 넌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계속 들어온 아이는 자신을 좋은 아이,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로 생각한다. 공부나 운동도 한두 번 실패했다고 곧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과제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이 붙는다. 그 경험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 운동하는 아이로 만든다. 타인에게 들은 말만 각인되는 것은 아니다. 난 안 돼.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한 말도 귀를 통해 들어와 뇌의 깊숙이 각인된다. 각인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든다. 이처럼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조종당하고 있다. 정말 귀에 들려오는 말만으로 사고나 행동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 얄궂게도 우리 뇌는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진짜라고 고지곳대로 믿는다. 우리 뇌는 진실과 거짓, 농담과 진담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다. 그리고 형편없는 행동을 한다. 당신이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들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더욱이 일정 기간에 걸쳐 오감을 통해 반복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뇌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 우리는 이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정보를 바탕으로 무의식 중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때 수차례 반복하며 구구단을 외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2는 4, 6, 5는 30 같은 계산이 머리에 떠오르거나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반복해서 귀에 들어온 정보가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무의식 중에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혹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반복하여 흘러나오는 광고 음악이나 문구를 무의식 중에 외워 어느 순간 흥얼거렸던 적은 없는가? 이건 역시 무의식의 반응이다. 이처럼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정보는 행동, 말, 표정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꼭 이를 닦아야지 라고 일일이 의식하는 사람은 없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를 닦는다.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이를 닦아야 한다는 정보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무의식 중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거나 흥얼거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짓는 영업사원은 그렇게 의식하고 미소를 짓는 게 아니다.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스스로 뇌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짓는 습관이 몸 전체에 밴 것이다. 고객은 그런 영업사원에게 호감을 느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타고난 자질이나 성격으로 보이는 것도 실은 전부 뇌에 각인된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잠재의식으로 생긴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단순히 동작이나 행동이 아닌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습관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3장. 의지가 약해도 계속할 수 있다. 최강의 습관 형성 스킬.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즐긴다. 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것이 동기부여가 된다. 무엇이든 즐기면서 하면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게임하듯이 하는 것이다. 하기로 한 것을 꼭 해야 한다기보다 게임을 공략한다는 기분으로 하면 같은 일이라도 훨씬 즐거워진다. 내가 한 사람에게 100일간 엽서 쓰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게임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루 한 장씩 엽서를 써서 100일이 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이것은 100개의 칸을 하루 한 칸씩 메워 100칸을 다 메우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과 동일하다. 한 사람에게 100장의 엽서를 다 썼다면 다음 상대에게 100장을 쓴다. 새로 출시된 게임을 공략하는 느낌으로 즐기면서 하면 계속 엽서를 쓸 수 있다. 나는 엽서에 일련 번호를 매기는데 이 번호가 하나둘 늘어가는 것도 게임에서 한 칸씩 메워가는 느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고마운 사람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엽서를 보내는 것이라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이번에는 안 써도 돼 라고 게으름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 매일 쉽게 성취감을 쌓을 수 있다면 똑같이 엽서를 쓰는 습관이라도 계속하기가 훨씬 쉽다. 4장. 뇌의 힘으로 초강력 습관을 만든다. 오래 계속하는 습관은 이렇게 만든다. 입력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행동 습관, 이 각각의 역할을 숙지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뇌와 습관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 뇌는 즐거운 일은 계속하고 즐겁지 않은 일은 계속하지 않는다. 뇌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유쾌하다고 판단하면 접근 반응을 일으키고 불쾌하다고 판단하면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 운회에서 미래의 이미지를 그리면 좌뇌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든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뇌의 성질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 형성의 비결이다. 이번 장에서는 뇌와 습관의 연관성을 더 파고들어 뇌의 성질을 이용하여 좌절하지 않는 강력한 습관을 만드는 노하우를 소개한다. 그 전에 먼저 습관에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습관은 다음 4가지 분야별 습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입력 습관, 어떻게 받아들일까?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한다. 언어 습관, 어떻게 언어화할까? 입력으로 얻은 정보의 이미지를 언어로 전환한다. 사고 습관, 어떻게 사고할까? 언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 행동 습관, 어떻게 행동할까? 사고를 행동으로 옮긴다. 또 사고 습관에는 확신 습관과 착각 습관이 포함된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4가지 중 대부분 행동 습관에 해당한다. 일찍 일어나기, 신발 가지런히 놓기, 일기 쓰기 같은 습관은 모두 어떻게 행동할까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언어화할까, 어떻게 생각할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행동 습관을 바꾸려면 그 전에 입력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착각 습관으로 고정관념의 힘을 이용하여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 습관을 익힘으로써 강력한 행동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을 의식하지 않으면 행동 습관도 얼마 가지 않아 꺾이기 쉽다. 물론 행동 습관부터 바꾸는 방법도 있다.
3장에서 소개한 먼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단 시작한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 행동으로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입력 습관. 행동으로 입력된 것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언어화하거나 말로 했는가? 언어 습관. 행동 이후 사고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고 습관. 이 입력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의 형성에는 뇌의 성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그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습관 형성의 열쇠는 뇌의 스피드에 있다. 입력에서 사고까지는 고작 0.5초. 앞서 습관이 만들어질 때는 입력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보를 받아들인 후 사고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고작 0.5초다. 오감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면 0.1초 후 뇌의 대뇌 심피질에 도달한다. 대뇌 심피질은 지성뇌라 불리며 사물을 인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장에서 설명한 우뇌와 좌뇌도 이 부분에 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주룩주룩 하는 소리가 뇌에 입력되면서 비가 내린다고 순식간에 인지한다. 인지한 결과는 즉각 뇌의 대뇌 변연계에 이른다. 대뇌 변연계는 감정뇌라 불리며 희로애락을 판단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2장에서 설명한 편도액도 여기에 있다. 감정뇌는 0.4초 만에 과거 기억을 검색하여 입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렇게 해서 수신 0.5초 후에는 편도액이 유쾌함 혹은 불쾌함을 판단하여 호불호의 사고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비를 인지한 후 과거에 흠뻑 젖었던 기억을 찾아낸다면 비는 차갑고 축축해서 싫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즉, 우리 뇌는 0.1초의 정보를 인지하고 0.4초의 데이터를 조합해 0.5초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경이로운 스피드로 사고를 완성한다. 뇌를 설레게 할수록 습관은 더 견고해진다. 진심으로 설렐 만한 미래의 꿈을 그린다. 지금까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뇌의 호불호로 결정된다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뇌가 즐겁다고 느끼면 계속할 수 있고 즐겁다고 느끼지 않으면 계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뇌를 설레게 하는 사고 습관을 만들자. 뇌를 설레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설렐 만한 미래의 꿈을 그리면 된다. 3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좌뇌의 기억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우뇌에서 선명한 미래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뇌는 그냥 두면 부정적 기억을 발빠르게 검색하여 할 수 없어, 더 이상은 못해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한다.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부정적 사고 습관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행동 습관의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렐 만한 미래를 그리면 그 제동을 피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는 젊은 세대 중에도 별다른 꿈이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 꿈꾸는 것은 고사하고 꿈 이야기 자체를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뇌의 측면에서 가장 나쁜 사고 습관이다.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꿈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태도다. 꿈을 찾기를 포기하면 평생 뇌를 설레게 할 수 없다. 만일 꿈이 보이지 않는다면 꼭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자. 트레이닝이라고 해도 전혀 어렵지 않다. 다음 순서대로 미래를 그리기만 하면 된다. 포인트는 이걸 해내면 어떠어떠할 거야 라는 꿈부터 그리는 것이다. 처음부터 꼭 해보고 싶다.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해볼까? 이걸 해낸다면 엄청날 거야 라고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1. 꿈꾸는 나의 모습을 그린다. 이걸 해낸다면 엄청날 거야. 이런 도전을 한다면 멋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예. 영업실적 1위가 된다면 멋질 거야. 2. 꿈꾸던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린다. 이걸 한다면 즐거울 거야. 이런 결과를 낸다면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한다. 예. 영업실적 1위로 동료들의 부러움과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다면 기쁠 거야. 3. 타인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상적인 자신이 든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 기뻐해 줄지 떠올린다. 예. 영업실적 1위가 되면 팀장님이 팀 매출이 저조해서 고민했는데 자네가 우리 팀을 살렸어 라고 기뻐해 줄 거야. 4. 꿈꾸던 내가 되기까지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이상적인 자신이 되기 위해 완수해야 할 과제나 문제점을 생각한다. 단, 뇌는 과거 기억과 연결하여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 사고를 하기 쉬우므로 이 단계에서는 뭐뭐 할 거야가 아닌 반드시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로 전환한다. 예.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하려면 신규 고객을 10명도 모집해야 하는데 나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5. 꿈꾸던 내가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상상한다. 이 단계에서는 꿈꾸던 내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꿈꾸던 내가 되었다는 전제로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떠올린다. 예. 영업실적 1위로 사내 표창도 받았고 가족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이처럼 처음에는 뭐뭐 할 거야로 시작하여 4단계 오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미지로 전환하도록 의식한다. 그러면 마치 정말 꿈을 이룬 듯한 기분에 설레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이왕이면 언어 습관과도 연결하여 나는 1년 후 영업실적 1위로 인정받고 있어 라고 확실하게 말해본다.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나는 지금 영업실적 1위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1년 후 영업실적 1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더구나 꿈을 말했다고 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스스로 당당하게 허풍을 치는 것뿐이다. 뇌는 순진해서 그 허풍을 믿고 꿈을 이루려고 함께 행동한다. 사고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뭐뭐 할 거야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미지로 바꾸어 미래의 설렘을 만들자. 나쁜 착각을 좋은 착각으로 바꾼다. 모든 것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뇌가 이렇게 쉽게 속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당신은 가위바위보에 강한가? 강하다고 답한 사람도 약하다고 답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하다고 답한 사람과 약하다고 답한 사람이 만나 가위바위보를 하면 어느 쪽이 이길까?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당연히 강할 거라 생각한 사람이 지기도 하고 약할 거라 생각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 즉, 가위바위보에 강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은 모두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컨대 우리는 늘 자신은 이러이러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특정 기억이나 사건 때문에 그렇게 굳어졌을 수 있다. 가령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과거에 딱 한 번 어머니에게 넌 공부를 못하니까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의 부모 중에는 명문대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이 꼭 머리 좋은 유전자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론 집에서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명문대 출신임을 알고
부모님이 명문대에 들어갔으니 나 역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것뿐이다. 그러면 뇌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명문대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공부를 꾸준히 계속할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착각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쁜 착각보다 좋은 착각을 할 때 행복해지기 쉽다. 나는 좋은 착각을 하는 습관을 착한 착각 습관, 나쁜 착각을 하는 습관을 못된 착각 습관이라고 부른다. 당신도 꼭 이번 장에서 소개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계속 착한 착각 습관을 만들어 가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꿈을 실현한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여 뇌에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좋은 착각을 하자. 어느 순간 착각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린 이상적인 미래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착한 착각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순간 꿈꾸던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습관의 힘으로 당신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좋은 습관을 들여 최고의 인생을 보내자. 습관의 힘으로 운명까지 바꾼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 습관이 지지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좋은 습관을 이어가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끊기도 한다.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탓이 아니야, 운이 나빴어 라고 핑계를 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습관 때문이다. 뇌는 어떤 정보가 입력되든 말이나 동작 등의 출력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긍정적 출력을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도 긍정적 입력을 하므로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는 항상 밝고 온화하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사실 습관으로 좋은 운을 만들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서두에서 전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능력의 차이는 없다. 다만 습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정한다. 좋은 습관을 익혀 풍요롭고 알찬 최고의 인생을 보내자.